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마. 자, 이번 강의는 감정의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 강의를 듣는 학생은 이미 투부정사의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걸로 믿어요. 믿지만 아주 큰 개념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원래는 뿌리는 동사에 있었던 동사의 단어를 동사 원형으로 쓴 다음에 그 앞에 to를 붙여서 쓰는 문법을 우리가 투 부정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동사 앞에 to를 붙인 애는 문장에서 명사적인 용법 또는 형용사적인 용법 또는 부사적인 용법, 이 세 가지 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배워서 아십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명사적 용법이 있다, 형용사적 용법이 있다, 부사적 용법이 있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떨 때 명사적 용법이고 어떨 때 형용사적 용법이고 어떨 때 부사적 용법인지 그 품사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명사가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문장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나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보어의 역할을 한다면 걔는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보어의 역할도 하죠. 그러면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게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 다음 선생님 여기도 보어가 있고 여기도 보어가 있잖아요. 달라요.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의 보어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비투 용법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문법의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호가 되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형식 문장, 주어 다음에 지각이나 사역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오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오는 거 알잖아요. 그때 오는 보호도 역시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보호를 그렇게 문법적으로 품사로 구별해서 의식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패턴으로 예를 들면 B2 용법 혹은 오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패턴으로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건 보세요. 명사 역할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니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부사적 용법은 부사의 역할을 할 때 투부정사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사가 뭐를 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즉 품사의 기본 개념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그 기본 개념을 모르고서 자꾸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구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부사는 뭐 하는 애죠?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혹은 동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혹은 부사를, 이런 4개를 꾸며줄 때 우리가 보통 부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만난 투부정사가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위치에 포메이션이 됐을 때 그 투부정사를 우리가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문법에서는 이 부사적 용법을 해석의 패턴 또 그 문장의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부사적 용법의 목적, 보통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 목적, 이게 지금 이 부사적 용법의 해석의 패턴이라든가 모양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분류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과라는 게 있죠. 결과. 그래서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다. 뭐뭐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감정의 원인이라는 부사적 용법도 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해서 혹은 뭐뭐 때문에 정도의 이유의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라는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뭐 보아하니 뭐 하다니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5번째, 앞에 있는 효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그런 용법도 있죠. 앞에 있는 부사나, 그래서 띠리리 하기에 뭐뭐 하기에 이런 하기에 정도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관용 표현들, 수거들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inopt라든가 투투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용 표현으로 패턴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사적 용법은, 자 다시 얘기합니다. 부사적 용법이라는 건 하는 일은 부사처럼 전체 문장이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적 용법인데, 그게 이렇게 해석이라든가 패턴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게 대한민국 문법책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배우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굴 배우는 거냐?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오늘 배우는 감정의 원인은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부사적 용법이니까 지워도 상관없는 부분에 들어가겠죠. 왜? 꾸며주는 일만 하니까. 됐나요? 그 다음 요거 오타니까 지워주세요. 이거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어요.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잘못했나봐요. 지워주시고요. 자, 한번 개념을 읽어볼게요. 투부정사가 glad, 기쁜, happy, 행복한, pleased, 기쁜, surprised, 놀란, sad, 슬픔과 등과 같은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효용사와 함께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이때 우리는 그 투부정사를 감정의 원인으로 분류를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으로 분류를 해놓고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감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등장을 했는데, 즉 이 형용사가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 형용사가 등장을 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다. 아, 그러면 얘는 부사적 용법이구나.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구나. 이렇게 하고 라고 해석을 발달시키면 돼요. 발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석은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한다. 이와 같이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되어 앞에 형용사 또는 부사,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말한 거 맞잖아요. 그죠? 문장 전체가 빠져있을 뿐이죠. 꾸며줄 수 있는데, 이러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감정의 원인 외에도 목적, 결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써드린 거죠. 그죠? 자, 예문들을 볼게요. 지금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happy, sad, proud, appointed가 있어요. 자, 행복한, 슬픈, 자랑스러운, 실망스러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는 이 감정이 왜 그런지에 대한 왜 그러냐,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 읽을 때 뭐뭐 때문에 혹은 왜냐하면 정도를 넣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봐봐, 그녀는 행복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to be back home, 집에 돌아와서 뭐뭐 해서, 여기서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because처럼 읽어요. 그녀는 행복합니다.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읽던. 왜? 뭐만 알면 돼요? 아, 얘가 감정의 원인이니까 얘가 원인이구나. 이유구나. 그럼 그 원인과 이유에 맞게끔 내가 집어넣고 싶은 한국말을 예쁘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슬퍼요. 왜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돼요. 혹은
봐서, 장면을 봐서 라고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자, 나는 자랑스러워요. 왜? 경기에서 이겨서요. 혹은 이겼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겨서요.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다고요. 그는 실망했어요. 왜? 보지 못해서요. 그녀를 또다시 보지 못해서요.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감정의 원인이 가장 이지하죠. 왜? 패턴이 너무 쉽잖아요. 감정형용사, 투부정사, 감정형용사, 투부정사, 감정형용사, 투부정사. 이 모양이니까. 알겠죠? 자, 여기만 하고 끝내기에는 이 교재를 만드신 분도 너무 설명할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자, 감정의 원인 외에 뭐 판단의 근거,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그 다음에 목적, 결과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다양한 쓰임. 자, 지금 나오는 애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앞에 형용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그러한 문법적인 모양을 가진 애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부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부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형용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감정의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나는 기뻐, 즐거워, 왜? 만나서. 그 다음에 조금 제일 많이 보기 힘든 판단의 근거라는 게 있는데, 자, you must be crazy. 너는 미쳤음에 틀림이 없어. 그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라고 이렇게 앞에 추측, 판단의 표현이 등장을 해요. 추측, 판단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놓고 뒤에 그렇게 추측한 이유를, 판단의 근거를 이해하는 거죠. 투부정사가. 자,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아하니, 뭐뭐 하는 걸 보아하니, 뭐뭐 하다니, 그렇게 말하다니. 자, 그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그것을 이해하다니, 혹은 이해하는 걸 보아하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근데 저는요, 솔직히 얘하고 얘 똑같이 읽어요. 저는 얘하고 얘 똑같이 읽습니다. 왜? 판단의 근거라는 건 얘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잖아요. 이유. 감정이 이런 거는 얘가 이게 이유잖아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때문에로 읽어요. 자, 그는 미쳤음에 틀림이 없어. 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도 이해는 된다고요. 자, 그는 똑똑함에 틀림이 없어. 왜? 그걸 이해하니까.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그냥 앞에 있는 형용사를 단순하게 꾸며주는 경우, 형용사 수식, 즉 여기에 해당하는 거,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This camera is easy예요. 자, 여기까지 마침표 찍어도 되죠. 이 카메라는 쉬워요. 자, 근데 뭐 하기에 쉽냐? 사용하기에, 뭐뭐 하기에 라는 어떤 용도를 나타내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 걔를 우리가 보통 형용사 수식이다 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굳이 어려운 한국말, 용도 이런 말 붙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easy to use 그러면 사용하기에 쉬워 이렇게 읽잖아요. 사실은 오히려 문법이 더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뿐이죠. 그 다음 그거 외에 저렇게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외에 나머지 투부정사의 그 부사적 용법, 첫 번째 목적. 사실 부사적 용법에서 거의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애가 목적이죠. 만만하면 하기 위해서로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해석이 되죠. 그죠? 한번 볼게요. 나는 갔어요, 마켓에. 자, 나는 갔습니다. 일형식 동사 마켓에 하고 마침표 찍어도 돼요. 즉, 얘가 없어도 돼요. 근데 왜 갔냐? 과일을 사기 위해서요, 갔어요. 라고 동사를 꾸며줘요. 과일을 사기 위해서 갔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부사인데 얘의 느낌은 목적이라는 거죠.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니까. 됐나요? 그 다음 결과. 결과는 어떤 느낌이냐? 그냥 and나 but 플러스 동사의 느낌이에요. 자, 그는 자랐어요. 그리고 요리사가 되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자, 띠리리 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러나 그래서 뭐뭐 하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여기서 제가 뭐 결국 뭐뭐하다 그래서 이 결과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결국이라는 말을 넣었지만 사실 결국이라는 말을 넣어도 안 넣어도 해석은 돼요. 그래서 결과 용법을 만났을 때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투부정사지만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사처럼 읽으면 해석이 된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수식 뭐뭐 하기에 이거는 여기서 나왔던 얘가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죠.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감정의 원인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만 볼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용법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하는 일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사적 용법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해석의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장의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그걸 우리가 문법책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딱 부사적 용법을 만나더라도 보자마자 너 목적을 읽어야지, 결과를 읽어야지, 감정의 원인을 읽어야지, 판단의 근거를 읽어야지, 형용사 수식을 읽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끔 즉독직해라는 걸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